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지난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서 청문회 파행 빚었고요.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여가위 소속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예, 그거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날 12시 되기 전에 퇴장을 한 거죠? 네, 한 10시 50분 10시 50분이었어요? 예. 퇴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회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갑시다라고 하고 이제 김행 후보자가 일어난 상황에서 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위원장께서 정회 선언을 하셨고 예. 그리고 다시 속개를 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의원들도 안 돌아오고 김행 후보자도 돌아오지 않고. 네,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다 들어오지 않았고 예. 야당 의원들만 남아서 회의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사수 변경을 했던 상황입니다. 사수 변경을 했고, 예, 여당 의원들이든 야당 의원들이든 뭐 나가버리는 경우가 그거는 좀 보기는 봤는데 후보자가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고 예.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우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판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열리기는 했지만 예. 이제 여당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뭐 청문회 일정을 못 잡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도 뭐 일각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파행을 막아보려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후보자가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야당 의원들이 기다릴 테니 그냥 계속 쭉 들어오시면 그때 회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파행이 되었죠. 네. 현재는 그러면 연락은 닿습니까?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 여가위 행정실하고도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후보자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여가위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실과 후보자가 좀 원활하게 직접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정부 내에서 그 김행 후보자의 행방을 어떻게 뭐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잠수를 탔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청문회에서 그 의혹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세요? 사실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법적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국민 법감정과 도덕성 그리고 뭐 자질,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검증을 위해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제가 청문회 회의록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0번 정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날 회의에서만. 그리고 다른 자료들인가요? 비슷한 자료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인데 그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뭐 점심 전까지 제출해달라, 뭐 저녁 시간 전까지 제출해달라 이거를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검증하기 위한 건지를 이제 후보자에게 공들여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 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걱정이 되면 예전에 선례도 있으니 우리가 열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고발해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을 했고요. 그 카메라가 오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장에 오후에 이제 카메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언론사들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후보자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돌변해서 카메라가 빠지고 나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태도가 굉장히 돌변을 해서 뭐 더 공격적으로 그것은 왜 제가 검증해야 되냐, 의원님이 검증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겪으면서 김행 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김행 방지법이 뭔가요? 네, 일단은 이제 인사청문, 그러니까 현재 국회 관련된 법률상,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뭐 벌칙 조항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법 형식으로만 따져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퇴장해버리고 국회가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리는 이런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반드시 이제 출석해야 하고 또 자료 제출의 의무들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서 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 이런 논리라면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결혼한 딸에게 몰아주면 검증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다라는 낡은 사고 방식이 법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바꾸는 개정안이 그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지만 언론 분석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네, 이제 장관이 스스로 예. 도망간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면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는 걸 이제 다 하셨던 대통령이셔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예. 이 상태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한들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도 임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에서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네. 올리거나 이제 네. 뭐 법률적 위반이 있을 또 경우에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죠. 네. 네. 법적으로만 자꾸 기대서. 네, 네,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원식, 유인총, 그다음에 김행도 그렇게 되면 18번째였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그러면 19번째가 되겠네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임명을 한다면.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마무리됐는데 이게 최종 투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본투표까지 22.64%가 가장 높았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예. 뭐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는 이제 투표함을 까봐야 이제 결과가 그렇죠.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예. 거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이 이념 전쟁이라거나 혹은 굉장한 정적 죽이기 같은 것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여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장으로 불러내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데 예. 이번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면 그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기는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나 때문에 발생한 비용 40억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강서 구민들을 좀 모욕하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강서 구민들의 판단들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교훈 후보에게 기본소득당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강서구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정책입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기본소득당에 강서구청장 후보가 없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이번 선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이제 제안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 연합을 늘 유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서형 기본소득을 모색해보자. 뭐 예를 들면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전남 신안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뭐 이런 모델들을 검토해서 강서형 기본소득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네. 지난 토요일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진교훈 후보자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근데 왔습니다. 제가 반론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 저 강서구나 다른 구들 전부 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 특정 구에 이게 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구 뭐 이런 거에 투입이 되면 이거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체적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선례는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자체적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예산으로도? 들면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정 시절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도지사였거든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투입되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 부의 일정 부분의 몫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도중에 여하튼 제가 언성이 높아진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